에서 돈을 버신 분도 돈을 잃으신 분도 이 사연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 사연. 주식 투자로 50평 아파트 산 70대 노부부. 안녕하세요. 저희는 70대에 접어든 노부부입니다. 오늘은 저희의 주식 투자 경험과 그로 인해 얻은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주식 투자에 대해 궁금해하실 텐데 저희가 오랜 시간 동안 투자해온 결과를 토대로 말씀드릴게요. 저희는 30년 넘게 주식 투자를 해왔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막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죠. 얼마 전 저희는 한 친목 모임에서 만난 젊은이에게 주식 투자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 친구가 저희의 경험에 매우 놀라워했습니다. 특히 제가 은퇴 후 50평짜리 아파트를 장만할 수 있었던 이유를 듣고는 더욱 신기해했죠. 주식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가가 하락하다가 반등할 때 그때 서둘러 주식을 처분하면 안 되더라고요. 저희도 그런 실수를 여러 번 했습니다. 손해를 보다가 주가가 반등하면 빨리 팔고 싶어졌죠. 하지만 그런 조급함이 오히려 작은 이득만을 남기곤 했습니다. 예를 들어 주가가 하락하고 반등할 때 서둘러 매도한 경험이 있었는데 그때는 정말 후회가 컸습니다. 또한 주식을 팔아야 할 때 고집을 부리면 안 됩니다. 저희 남편도 예전에 고집을 부리다가 큰 손해를 본 적이 있어요. 좀 더 높은 가격에 팔아야지 하고 고집을 부리다 결국 못 팔고 나중에 훨씬 낮은 가격에 처분하게 되었죠. 그때는 정말 후회가 막심했습니다. 행동재무학에서도 고집이 센 사람이 주식 투자에서 열등한 성과를 얻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니 저희의 경험이 그 이론과도 일치하네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량주를 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량주는 주가가 떨어져도 별 걱정이 없고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다시 상승하더라고요. 저희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량주에 투자해왔습니다. 특히 저희가 투자한 기업들은 튼튼한 재무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주가가 일시적으로 떨어져도 다시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투자학에서도 가르치는 핵심 전략이자 만고불변의 성공 전략입니다. 이렇게 오랜 경험을 통해 저희는 주식 투자로 많은 돈을 벌 수 있었고 그 덕분에 50평짜리 아파트를 마련하고 은퇴 후 넉넉한 여생을 보내고 있습니다. 투자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혜를 쌓고 인내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저희의 경험을 통해 더 나은 투자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주식 투자를 하면서 겪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 여러분이 원하는 목표에 가까워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두 번째 사연. 한국 시장 떨어지는 칼날을 잡아라. 최근 주식시장이 폭락하는 모습을 보며 월스트리트의 저명한 가치 투자자의 이 말이 떠올랐습니다. 지금의 투자자들은 당장의 수익률에 집중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 결과 많은 이들이 별로 관심을 두지 않는 주식들을 바구니에 담아두고 누군가가 알아주기를 하염없이 기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꺼내면 정신 나간 소리라는 비난을 받을지도 모르겠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다시 한번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식 투자는 기업의 실적, 재무 상태, 자본 이익률 ROE, 주가 순자산 비율 PBR, 주가 수익 비율 PER 등 다양한 지표를 분석해야 하며 경제 상황과 자금 시장 동향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하는 복잡한 과정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사람들은 전문가에게 돈을 맡기고 본인의 일에 집중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공적인 투자는 사실 매우 간단합니다. 기본적으로 주식을 사서 더 높은 가격에 파는 것이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재무 및 경제 지표와 그에 대한 분석은 단지 그 확률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갈래의 길 중 하나일 뿐입니다. 현재와 같은 상황은 본질적인 기업 가치와 관계없이 주식 가격이 떨어진 시점으로 저렴하게 좋은 주식을 사들일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락장의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공포를 이겨내야 성공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 증시 전문가들과의 대화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두 가지 조언이 있습니다. 첫째, 길게 보면 지수와 주가 그래프는 언제나 우상향이다. 둘째, 남의 주식 신경 쓰지 말고 내 주식에 집중하라. 단기 수익률에 집착하면 투자에 성공할 가능성이 낮아지며 내 주식 가치와 관계없는 일에 휘둘리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투자의 본질은 시장의 소음 속에서도 자신의 투자 원칙을 지키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금은 시장의 공포가 극대화된 시점이지만 이러한 상황을 기회로 삼아 좋은 주식을 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사연.
버핏의 부자 되는 6가지 삶의 방식. 많은 사람들이 워런 버핏처럼 되고 싶다고 말할 때 그 의미는 대개 부자가 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는 오랫동안 세계 2위의 부자였고 최근에도 여전히 세계 3위의 부자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보다 돈이 많은 사람은 제프 베이조스와 빌 게이츠뿐이죠. 하지만 버핏처럼 사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버핏은 매일 일찍 일어나 오전 8시 반까지 출근하며 신문과 투자 보고서, 다양한 책을 읽는데 많은 시간을 쏟습니다. 1958년에 31,500달러에 구입한 집에서 40년 넘게 살고 있으며 거의 매일 집에서 저녁을 먹고 한두 시간 브리지 게임을 하며 밤 10시쯤 잠자리에 듭니다. 그는 미국에서 가장 옷을 못 입는 사람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옷에 신경 쓰지 않고 고급 음식보다는 맥도날드 햄버거와 코카콜라, 초콜릿칩을 좋아합니다. 또한 그는 자신의 재산의 99%를 기부하기로 약정했습니다. 버핏처럼 사는 데는 큰 돈이 들지 않지만 실제로 이를 실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전하고 규칙적으로 사는 것을 지루하고 재미없게 느끼기 때문입니다. 사실 대부분은 버핏처럼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이유가 그처럼 살고 싶어서가 아니라 더 좋은 것들을 화려하게 누리며 하고 싶은 대로 멋대로 살고 싶어서입니다. 하지만 사는 것과 되는 것은 분리할 수 없습니다. 버핏처럼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버핏처럼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최근 CNBC 메이크 잇에서는 버핏의 89세 생일을 맞아 그의 6가지 지혜를 소개했습니다. 누구처럼 된다는 것은 그 사람만큼 돈을 갖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의 인품을 닮아간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버핏의 인품을 형성해온 6가지 가치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올바른 사람과 결혼하라. 버핏은 2009년 주주총회에서 올바른 사람과 결혼하라며 이것이 당신의 인생에 차이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올바른 사람은 내가 되고 싶은 사람으로 서로 닮아가며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라는 조언입니다. 둘째, 자기 자신에게 투자하라. 버핏은 당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투자는 당신 자신에게 투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소통 능력을 높이고 건강을 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자신의 몸과 정신을 소중히 여길 것을 권장합니다. 셋째, 당신보다 나은 사람들과 사귀라. 버핏은 당신보다 나은 사람들로 둘러싸이는 것이 가장 좋은 일 중 하나라고 했습니다. 좋은 사람들과의 교류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넷째, 존경하는 사람과 일하라. 그는 가장 존경하는 사람 밑에서 일하라고 조언하며 돈이 아닌 가치를 중시하는 태도를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존경하던 가치 투자자 벤자민 그레이엄과 일할 때 급여에 대해 묻지 않았습니다. 다섯째, 소음은 무시하라. 버핏은 주식 투자에 있어 주변의 소음에 휘둘리지 말고 스스로 읽고 생각해 결정하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원칙에 따라 투자 결정을 내리고 주변의 의견에 개의치 않는 태도를 취합니다. 여섯째, 돈은 성공의 척도가 아니다. 버핏은 부를 성공의 기준으로 보지 않으며 가까운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조건 없는 사랑을 받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큰 혜택이라며 사랑은 주면 2배로 돌아온다고 강조했습니다. 재산의 99%를 기부하기로 한 것은 단순히 부를 쌓는 것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기 위함입니다. 버핏의 가치관은 단순히 부자가 되는 것을 넘어 인생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찾는 데 큰 교훈을 줍니다. 여러분도 그의 지혜를 통해 삶의 방향을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영상을 보시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됩니다.